원래 집단 면역이 뭐냐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어떤 감염병이 그 안에 딱 생겨도 얘가 더 퍼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유행이 더 크게 번져나가지 못하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가 생기면 우리가 집단 면역을 가질 수 있을까?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최소한 60~70% 이상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만 돼요. 네. 현재로서는 한 11월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정부가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먼저 70%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0%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달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생각을 좀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7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일단 접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18세 이상의 성인들 인구만 따져봐야 될 텐데 이 인구만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85% 정도가 돼요. 거의 다 맞아야 그렇죠. 되네. 무엇보다 백신을 접종하면 100%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네. 세상에 그런 백신은 없어요. 이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다 맞아주셔야만 그 목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70%라 그래서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7명만 맞으면 되고 3명은 안 맞아도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면역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17세 이하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아야 되는 거네요. 네. 한 가지 소아청소년이 나중에는 접종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아마 가능한 때는 올 거예요. 일단 백신이라고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몸에 병원체를 넣어서 병을 살짝 걸리게 해서 그다음에 센 병이 들어왔을 때 안 생기는 거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서 사실은 많은 백신은 병원체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병원체, 바이러스 중에서 면역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있어요. 항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위.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이에요. 여기 뾰족뾰족한 게 제일 중요한 스파이크 단백질이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한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려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사람 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증식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막아줄 수 있으면 얘가 결합하는 걸 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은 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항체가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얘가 더 활동하고 병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렇게 항체나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거를 뭐 전문 용어이지만 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백신 맞으면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 네? 무슨 얘기가 음모론이야, 돌더라고요. 음모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4차 대유행, 저는 사실은 4차 대유행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환자가 다시 많아질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의료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의 정점이 생겼던 게 지금까지 3번이 있어요. 첫 번째가 3월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벌써 1년 8월에 됐네. 있었고 맞아. 12월에 있었고 이렇게 이제 크게 3번의 정점이 있었죠. 4차가 더 크네요, 3차보다도. 근데 그 간격을 보면 1차에서 2차까지보다 2차에서 3차까지가 좁아져요. 네. 네. 그리고 그렇네. 밑에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표 보니까 그러면은 4차 유행 때 아니면 재확산 때 그러면은 더 많아지는데 그리고 요즘 그거 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백신까지 나온 마당에 갑자기 네, 더 일단 빨라지니까 무서워. 이제 유행을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환자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봄이 되고 뭐 날씨 추웠다가 따뜻해지니까 나가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백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안일해진다니까 네. 다들. 또 지금의 맞아, 숫자에 맞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네. 별로 많은 것처럼 못 느끼고 그게 제일 활동하는 무서워. 것도 있고. 익숙함. 네, 3, 맞아요. 400명은 이제 또 네. 3, 400이네. 이러고. 그래서 유행을 아예 막는 건 사실은 어려운데 그렇게 왔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이분들이 면역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이런 게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퀴즈를 하나 좀 내볼게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획득한다면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은 가장 어떠한 방법이다. 확실한 방법이다. 확실한 방법이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 높은 방법이다. 가능성 높은 가장 방법이다. 가능성 높은. 네, 또 빠른 방법이다. 가장 비싼 방법이다. 가장 비싼 방법이다. 네. 사망률이 낮은 네. 방법이다. 사망률이 낮은 방법이다. 굉장히 근접한 대답이었어요. 안전한 방법. 네, 손해가 가장 적으냐. 손해가 적은 방법. 아니 그게 띄어쓰기가 있는 줄 몰랐잖아요. 한 어절인 줄 알았잖아요. 누가 봐도 지 글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절이 2개잖아요. 거의 문장 수준으로 메모가 들어가 2개였어야 되는데. 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일까요? 인명 피해가 가장 적으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맞았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면역력을 획득하는 게 백신을 맞거나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백신이 없이 걸려서만 면역력을 획득하고 그걸로 집단 면역에 달성을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70%가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끔찍해. 그렇죠? 그러면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이 돼야 될 거예요. 치명률이 2%만 된다고 쳐도 3천만 명이 걸리면 60만 명이 사망하는 거예요. 1%여도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아니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신규 확진자 한 1,000명 조금 넘게 나왔을 때도 이미 침대가 너무 부족해서 맞아. 그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려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치명률도 더 올라가요. 이 정도의 수치보다. 왜냐하면 의료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걸려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 이런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60만 명이라고 수치를 얘기해 주시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네. 확실하게 100%다 면역이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증으로 가거나 굉장히 치명적인 단계로까지 가는 거는 확실히 줄여주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도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예요. 꼭 다 예방을 해주지 못해도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낮춰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된 분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환자 중에 어르신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30%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사망자로 추려서 보면 60세 이상에서가 전체 사망자 중에 95%를 차지해요.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약물인 거죠.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 면역의 몇 % 이상이 딱 돼야 네.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개인의 그 선택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만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60만 명 얘기 들으니까 네. 왠지 나 하나로 60만 명이 정말 살아날 수, 더 살 수 있으면은 당연히 백신은 맞아야 맞아야겠네요.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